정말 아름다운 노을이네요. 그렇죠. 정말 아름답죠. 당신처럼요. 일부 운명의 섬으로 1997년 봄 서울. 한국 경제는 IMF 위기를 1년 앞두고 마지막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들은 끝없는 확장을 거듭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한성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철민.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거대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8살의 외아들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MIT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2년 동안 아버지의 혹독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하루. 주말도 없었습니다. 회계, 법무, 인사, 영업, 생산, 물류.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돌며 실무를 익혀야 했습니다. 1997년 4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한성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민주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보고서다. 읽어봤나? 예, 회장님. 전자계열사의 중국 진출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제 의견을 정리해 왔습니다. 좋아. 말해봐. 민주는 30분 동안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리스크 관리, 재무 계획. 빈틈없는 보고였습니다. 나쁘지 않아. 하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한 해지 전략이 약해. 다시 해와. 알겠습니다. 민준아. 예, 회장님.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그룹의 후계자야. 이 자리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그걸 잊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선 민준의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은 강남의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곧장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회의, 공장 방문, 거래처 미팅, 야근, 주말 출근.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민주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여행 잡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MIT 동기가 졸업 선물로 준 세계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책. 민주는 책장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투명한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사이판이었습니다. 여기다. 민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 스케줄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요. 잠시 후 비서실장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는 중요한 미팅이 3건 잡혀 있었습니다. 모두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냅니다. 네, 휴가입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민주는 다시 회장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휴가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휴가? 지금? 예, 회장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다음 주로 조정했습니다. 거래처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룹을 이끌 사람이 맘대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지금 장난하나? 민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십시오. 돌아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갈 건데? 사이판입니다. 사이판?
왜 하필 거기를?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갔다 와. 대신 일주일. 딱 일주일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각오해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준아. 네.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나?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마음 압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가끔은 쉬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푹 쉬고. 4월 21일 월요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벼운 캐리어 하나만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 평소의 정장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이륙했습니다. 4시간 30분의 비행.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맞는 진짜 휴식. 그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판 국제공항. 작지만 깔끔한 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선 민주는 따뜻한 바람에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봄 날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도로.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여기가 맞아.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야. 민준이 예약한 호텔은 가라판 지역의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도 예약할 수 있었지만 민준은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호화로운 곳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민준은 짐을 풀지도 않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었구나. 다음 날 화요일 아침. 민주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호텔 식당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과일, 토스트, 커피. 단순한 메뉴였지만 이렇게 천천히 아침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민주는 호텔 근처 다이빙 샵을 찾았습니다. MIT 시절 친구들과 다이빙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이판에서 다이빙은 처음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로토로 가시죠. 사이판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그로토. 동굴에서 시작해 바다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116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들어와 푸른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민준 주위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와! 민주는 물속에서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공기 방울이 보글보글 올라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회사도 아버지도 후계자 수업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1시간의 다이빙. 민주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요일에 민주는 렌터카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사이판은 작은 섬이어서 하루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만세절벽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곳에서 뛰어내렸다는 비극의 현장.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절벽과 푸른 바다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절벽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음은 버드 아일랜드. 작은 섬이 하나 떠 있는 전망대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면 새들이 날아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민준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대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라스트 커맨드 포스트. 일본군 사령부 지하벙커 유적지.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민주는 어두운 벙커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역사를 느꼈습니다. 섬을 돌며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자신의 고민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후계자 수업이 힘들다고 투정 부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민주는 특별한 계획 없이 호텔과 해변을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조깅을 했고 낮에는 해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 서적이 아닌 소설책.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랍한 거리를 걸으며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요리, 신선한 해산물. 매일 다른 식당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곳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 따뜻한 미소, 서두르지 않는 대화. 서울의 바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유. 내게 없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민준의 얼굴에서 2년 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1997년 4월 26일 토요일. 사이판에서의 6째 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아침부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민주는 호텔방에 머물렀습니다. 짐을 싸야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이판에서의 마지막 노을을 호텔방에서만 보낼 수는 없다고. 밖으로 나가자. 민주는 흰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 앞 해변.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주는 이런 석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답다. 민주는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민준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얼굴. 민준과 여자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이대로 가면 스쳐 지나갈 거리.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재벌 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냥 한 명의 관광객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해. 지금 아니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 여자가 민준을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민준의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 민준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눈.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 그 눈에 민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을 걸어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아, 그냥 인사나 하고 싶었습니다. 서툰 말이었습니다. 민준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에요. 저도 가끔 여기에 노을을 보러 와요. 그래요? 그럼 근처에 사시나요? 네. 전 사이판 옆 섬인 티니안에 살고 있어요. 여기 노을을 보러 가끔 와요. 아, 전 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에요. 전 마리아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준.
마리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 아래 서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날씨, 사이판의 아름다움, 여행 이야기. 깊은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계실 건가요? 전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오늘이 여기서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 말을 하는 민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랑 사이판을 좀 더 둘러보시겠어요? 호텔 말고 진짜 사이판이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리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랑 같이 갈까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25년 후 그가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준은 그저 마리아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이판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민준을 데리고 간 곳은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의 밤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부 사라진 여인에서 계속됩니다. 2부 사라진 여인. 1997년 4월 26일 토요일 밤, 강민준과 마리아는 손을 잡고 사이판의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함께 있고 싶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마리아가 민준을 데려간 곳은 호텔 해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만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 않는 현지인들만 아는 장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가자 아름다운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릴 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항상 여기로 와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별빛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은 너무 밝아요. 불빛이 너무 많아서요. 별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거의 잊고 살았네요. 마리아는 하늘을 가리키며 참호로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이 별이 되었다는 전설.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전 가족 일을 도와요. 티니 안에 작은 식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춤을 춰요. 참으로 전통 춤을요. 춤을 춘다고요? 언젠가 꼭 보고 싶네요.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어쩌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할까? 재벌 그룹 후계자라고 말하면 이 순간의 마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전 회사에서 일해요. 사업이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몇 년 동안 이런 평화로움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서 1시간을 보낸 후 차에 올랐습니다. 마리아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른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차는 섬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참으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날 믿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를 믿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20분 후 차는 작은 언덕 위에 멈췄습니다. 마리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리 와요. 언덕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 너머로 펼쳐진 검은 바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 이 모습이 사이판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네요. 진짜 마법 같아요. 민주는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 얘기는 해야겠어요. 전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한 8시간 후에요. 마리아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알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봐요. 마리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특별하다는 것을.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리아는 민준을 가라판의 작은 24시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이 참으로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해요. 식당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참으로로 주문을 했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말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케라구엔 레드라이스, 그리고 코코넛 요리들. 민주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이 케라구엔 좀 먹어봐요. 레몬과 코코넛으로 만든 거예요. 민준이 한 입 먹었습니다. 우와, 이건 진짜 맛있네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마리아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이야기.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당신 가족들도 모두 당신처럼 멋지겠네요. 네,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조카들과 티니안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요. 집은 작아도 항상 사랑으로 넘쳐나요. 정말 부럽네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가족은 어때요? 그게 좀 복잡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신 편이에요. 저에 대해 기대가 무척 큰데 그 기대를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민준. 당신 자신을 믿어요. 민준은 마리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두 사람은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호텔 앞 해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추는 춤을 보고 싶다고 했었죠? 지금요? 여기서요? 여기가 어때서요? 여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무대라고요. 마리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전통춤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손동작, 우아한 몸놀림,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춤추는 마리아. 그녀는 여신 같았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해봐요. 네? 아니요, 전 춤을 못 춰요. 누구든지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냥 음악을 느껴봐요. 바람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봐요. 마리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춤이었습니다. 민준은 발을 여러 번 헛디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리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춤이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마리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첫 키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새벽 3시. 두 사람은 민준의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우린 방금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난 우리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후면 떠나겠죠? 네. 그래요. 내가 다시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후계자 수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사이판에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약속할게요. 꼭 다시 이곳에 오겠다고. 마리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민준이 마리아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7년 4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민준은 옆을 돌아봤습니다. 마리아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발코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봤습니다. 쪽지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앞 해변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춤을 췄던 곳.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비행기는 오후 2시였습니다. 3시간 45분 남았습니다. 찾아야 해. 마리아를 찾아야 해. 민주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어젯밤 갔던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해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덕 위 전망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24시간 식당.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마리아 아세요? 어젯밤에 저와 함께 여기 왔었는데요. 마리아? 사이판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혹시 성이 뭔지 알아요?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성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 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티니안 섬이라고만 했습니다. 티니안에 산다고 했어요. 작은 식당을 하고 참으로 전통 춤을 춘다고 했어요. 티니안이 작은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때요? 직접 티니안에 가서 찾아보는 게.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티니안으로 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마리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각오해라. 아버지와의 약속. 회사에서의 책임. 후계자로서의 의무. 하지만 마리아. 어젯밤의 그녀.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와의 키스.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어. 민주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어젯밤 마리아와 함께 봤던 풍경들. 기사님,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마리아,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민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마리아가 목에 걸고 있던 조개껍질 목걸이였습니다.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웠던 것입니다. 민주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시 올게.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찾을게. 약속해. 민주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사이판 국제공항. 민주는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달려와서 자신을 부르지 않을까? 하지만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민주는 마지막으로 사이판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바다. 안녕 사이판. 안녕 마리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이판 섬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티니안 섬. 마리아는 집 앞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 점심 준비 도와줘야지. 네, 엄마. 곧 갈게요. 마리아는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미소, 그와의 키스. 미안해요, 민준. 정말 미안해요. 마리아는 왜 떠나야 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새벽 6시에 민준의 호텔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깊이 잠든 사이에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텃밭 일, 집안일, 식당 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자신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은 한국에서 온 부유한 관광객. 자신은 가난한 섬 주민. 어젯밤은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깨어나야 합니다. 안녕, 민준.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슬펐습니다. 그녀도 민준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1997년 4월 27일. 강민준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의 아름다운 하룻밤을 가슴에 품은 채. 마리아는 티니 안에 남았습니다. 민준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25년 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름다운 딸에 대해서도. 2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한성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딸 사라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민준은 다시 사이판을 찾습니다. 25년 만에 재방문.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3부 25년 후에서 계속됩니다. (3부) 25년 후. 2022년 4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7년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으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강민준도 변했습니다. 28살의 청년은 53살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강철민 회장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민준은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날 밤의 기억. 마리아라는 이름. 그리고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리움. 1997년 민준과 마리아는 운명적인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찾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80층 회장실. 민준은 대형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와 이마에 주름.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눈빛. 53살의 민준은 한국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사업 계획서, 인수합병 제안서, 해외 투자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서실장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준보다 16살 어린 37살. 지난 12년 동안 민준의 오른팔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해봐. 월요일 오전 주주총회, 오후 계열사 CEO 회의. 화요일 정부 인사면담, 수요일 해외 투자자 미팅. 목요일과 금요일은 민준은 손을 들어 준호를 멈췄습니다. 다음 주 전체 스케줄 취소해. 네. 회장님, 주주총회는 이미 공시된 사항이고 그건 부회장이 대신해. 나는 일주일간 자리를 비운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회장이 일주일이나 회사를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사이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이판. 민준 회장이 25년 전 다녀온 그곳. 회장님. 혹시? 응. 25년 만에 다시 가보려고. 그때를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신 후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찾으려고 했어.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성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마리아라는 이름만으로는 불가능했지. 이번에는 다시 찾아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이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냥 추억을 돌아보고 싶어. 그때 그 장소들을 다시 가보고 싶어. 같은 날 저녁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민준의 저택. 거실에는 민준의 부인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살.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하지만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잖아요. 회사 일이 있었어. 매일 회사 일이네. 집에는 왜 들어와요? 회사에서 살지.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양그룹의 결속을 위한 결혼. 민준의 아버지가 강요한 결혼이었습니다. 민준은 1997년 사이판에서 돌아온 후 3년 동안 버텼습니다. 마리아를 잊지 못해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간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어디? 사이판. 연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이판? 거기 왜 가는데? 거기 무슨 사업이 있어?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 설마 또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연희는 민준이 25년 전 사이판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솔직하게 말했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25년 전 하룻밤 상대를 아직도 못 잊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모를 거야. 뭘 몰라요? 내가 뭘 몰라요? 진짜 사랑이 뭔지. 민준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희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좋아. 가봐. 가서 그 여자나 찾아봐. 어차피 못 찾을 거면서. 2층. 민준의 아들 강태준의 방. 태준은 24살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클럽을 전전하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민준이 태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아빠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받았다. 이번 주에 또 무단 결근했다며? 중요한 일 있었어요. 중요한 일? 클럽에서 노는 게 중요한 일이냐?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뭐 완벽하세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네. 트집이 아니야. 넌 이 그룹의 후계자다. 책임감을 가져야 해. 후계자? 제가 원해서 후계자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해. 이 그룹에는 10만 명의 직원이 있어.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어. 우리의 결정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요? 그게 제 책임인가요? 저 하나 희생하면 30만 명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야. 의무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민주는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25년 전보다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혼자 왔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처럼 그냥 한 명의 관광객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호텔은 25년 전 묵었던 바로 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여러 번 거쳐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간 민주는 바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로구나.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걸어오던 마리아. 그녀의 미소와 그녀의 목소리. 마리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행복할까?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티니안 섬의 작은 집 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48살의 마리아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마리아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고생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마리아는 신장 질환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무리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4살의 사라. 마리아의 딸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구릿빛 피부. 하지만 키는 더 컸고 얼굴은 좀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인 민준을 닮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사라는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죽과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사라. 너는 먹었니? 저는 먹었어요. 엄마 드세요. 마리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라가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오늘 투석 가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내가 또 데려다 줘야 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어머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라는 3개월 전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모두 거절하고 사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깜짝 방문했다가 응급차에 실려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얼마나 무리했는지.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사라야, 그 돈이 어디 있니? 미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잖니? 제가 모을게요. 일하면서 모을게요.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투석 받으면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사라는 가라판의 한 관광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참호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인기 있는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점심시간에 사무실 컴퓨터로 미국 병원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비용. 최소 20만 달러. 한화로 2억 5천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지? 사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돈을 모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오후 투어 나가야지. 손님들 기다려. 아, 네. 지금 갈게요. 사라는 웹사이트를 끄고 일어나 관광버스로 향했습니다. 버스에는 한국인 관광객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 가족 여행객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파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이드입니다. 사라는 능숙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혼자 렌터카를 몰고 섬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갔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로토. 25년 전 다이빙했던 곳. 이제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굴 입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지. 만세절벽. 25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민주는 절벽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마리아, 너도 이 바람을 느끼고 있을까? 버드 아일랜드 전망대. 민주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그 가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가이드의 얼굴은 25년 전 마리아의 얼굴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그 갈색 눈동자. 마리아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윤곽.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설마?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버드 아일랜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도와주었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야. 사이판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을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마리아이. 그날 저녁 6시. 민주는 호텔 앞 해변에 나왔습니다. 25년 전 마리아를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과 똑같은 석양. 민주는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였어. 바로 여기서 마리아가 걸어왔어. 민주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지는 실루엣.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 버드 아일랜드에서 봤던 바로 그 가이드였습니다.
사라는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후 혼자 이 해변에 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중년 관광객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라가 민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라의 뒷모습,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 25년 전 그날과 똑같은 광경. 민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사라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 마리아의 눈.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눈, 자신의 얼굴 윤곽. 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는 혹시 마리아의 딸이니? 라고 물어야 할까?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사라가 다시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사라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혹시 어머님 성함이 마리아인가요?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25년 전 이곳 사이판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25년 전이요? 네. 1997년 4월. 바로 이 해변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 하룻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4월. 자신이 태어나기 딱 10개월 전. 저는 1998년 2월에 태어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어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마리아, 아니 당신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티니 안에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고요? 무슨 병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당신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찾으려고 했어요. 정말 찾으려고 했어요. 엄마도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저를 임신한 걸 알았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했는데. 당신과 당신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는데.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 눈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하지만 얼굴 윤곽과 키는 나를 닮았어요. 사라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코, 이마, 턱선.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예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걸. 사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엄마와 저를 혼자 두고 갔는지. 버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준은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마리아를 찾으려고 했던 일. 하지만 실패했던 일. 결국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일. 사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어머니의 병 때문에 돌아온 일.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미국에서 수술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최소 20만 달러요. 우리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민주는 즉시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요.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질게요.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의 치료비. 내가 전부 부담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정도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사라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회사요? 한성그룹이요. 들어봤나요?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그룹.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 미국 대학에서도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던 회사였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구해서 치료를 시작할게요. 엄마가 당신을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모셔갈게요, 엄마한테. 고마워요. 그리고 사라. 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내 딸을 만나서. 사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깨어 계세요? 응, 왜 무슨 일 있니?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엄마가 25년 동안 찾아왔던 사람이요. 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설마, 제 아버지예요. 민준이라는 분이에요. 내일 엄마를 만나러 오신대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왔구나. 한편 호텔방. 민준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내일 당신을 만나요. 25년 만에. 그리고 우리 딸도 만났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딸.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처럼 운명의 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마리아의 25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민준은 마리아의 치료를 위해 그녀와 사라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민준의 부인 서연이와 아들 태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판 모녀의 등장으로 어떤 파란이 일어날까요? 사부 재회와 치유에서 계속됩니다. 사부 재회와 치유.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두 사람. 강민준과 마리아. 한때 운명적인 사랑을 나눴지만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사라. 이제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25년 후 사이판을 다시 찾은 민준. 그는 해변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의 딸 그리고 자신의 딸인 사라였습니다. 충격적인 재회 후 민준은 내일 마리아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티니안 섬. 아침 7시. 마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젯밤 사라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 25년 만에 돌아온 민준. 사라야. 사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라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고생으로 거칠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병으로 수척해진 얼굴. 이런 모습으로 민준을 만나야 하다니. 엄마 괜찮아요. 진짜 사랑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실망할 거야. 아니에요. 어제 아버지 눈을 봤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었어요. 마리아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라. 내가 있어서 엄마는 견딜 수 있었어. 사이판 호텔방. 민주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 면바지. 25년 전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3살의 자신. 흰머리가 섞인 머리. 이마에 주름. 나도 많이 늙었구나. 민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개껍질 목걸이. 25년 동안 간직해온 마리아의 목걸이. 오늘 돌려줘야지. 오전 9시. 민주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가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사이판 항구로 향했습니다. 티니안으로 가는 페리를 타야 했습니다. 페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민준과 사라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세요? 모든 게 궁금해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사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났대요. 하지만 저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도 키울 수 있다고. 계속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엔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가족 식당에서 일하고 밭일도 하고 청소일도 했어요. 돈을 모아서 저를 학교에 보냈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장학금을 받았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16시간씩이요. 그래서 병이, 너무 무리하셔서 신장이 망가졌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걱정할까 봐요. 민주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책임은 내게 있어요. 당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갔으니까요. 사라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찾고 싶어 했어요. 제게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나는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도 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책임지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말이에요. 티니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라가 운전하는 차로 15분을 더 갔습니다.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잠시 후 마리아가 사라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과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변화, 하지만 그 눈은 똑같았습니다. 마리아의 갈색 눈동자, 민준의 짙은 눈빛. 민준, 마리아. 민준이 천천히 다가가 마리아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닙니다. 나예요, 민준이에요. 마리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처음으로 25년 만에 두 사람이 서로를 만졌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마리아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마리아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사라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25년.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저도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죠. 왜 그날 아침 떠나신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마리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별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떠났어요.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깨어났어야 했어요. 당신을 붙잡았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렸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혼자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병이 났다는 것도. 괜찮아요. 사라가 잘 자라줘서 저는 행복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나 때문에 아팠어요. 이제 내가 책임질게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한성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회장 강민준. 회장. 당신이 그렇게 큰 회사를? 네, 25년 동안 일만 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다시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사라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런 치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비용을 낼게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 딸의 어머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사라가 말해줬어요. 네, 결혼했어요. 하지만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부인이 계신데 저희가 가면 상관없어요. 당신과 사라는 내 가족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목걸이. 25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당신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간직했어요. 민주는 목걸이를 마리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25년 만에 민준이 마리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민준과 마리아 그리고 사라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 예약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2대. 와, 이런 차는 처음 타봐요.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성의료원.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입니다. 회장님, 환자분을 모시고 오셨군요. 바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휠체어에 앉아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서실장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많이 화나셨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이판에서 여자 2명을 데려오셨다고. 사실대로 발표해. 마리아는 2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라는 내 딸이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엄청난 스캔들이.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힐 거야. 3일 후 의사가 민준과 사라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투석만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식은 가능한가요? 네,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엄마한테 제 신장을 드릴게요. 가족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해보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라 씨와 어머니의 적합도가 95%입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나는요? 나도 검사받고 싶습니다. 회장님과는 혈연 관계가. 저는 환자의 옛 연인이고 사라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적합도는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더 적합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 신장 하나를 떼어내면. 괜찮아요.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살 수 있어요. 엄마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2022년 6월 15일. 수술 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와 사라가 동시에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회복실. 마리아가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는 사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야. 사라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고마워 사라. 내가 엄마를 살려줬구나. 당연한 거예요 엄마.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깨어나셨군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민준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달 후 마리아와 사라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을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강민준 회장, 25년 전 혼외자 존재 확인. 사이판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한국 입국. 정략 결혼한 부인은 어떻게 될까? 민준의 집에서는 서연이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혼외자를 당당하게 데려올 수가 있어요? 혼외자가 아니야. 사라는 당신과 내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어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여자들을 쫓아내요. 당장. 안 돼. 마리아는 치료가 필요하고 사라는 내 딸이야. 태준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누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내게는 누나가 생긴 거야. 말도 안 돼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 때문에 제 몫이 줄어들잖아요. 실망이다, 태준아. 내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다. 민주는 집을 나와 사라와 마리아가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사라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민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악플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외자 주제에 재벌아버지 만나서 좋겠네. 돈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야? 사이판 여자랑 하룻밤 자고 생긴 자식이래. 크크크.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엄마를.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리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 우리 그냥 사이판으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당신들은 어디도 가면 안 돼. 민주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이 이미 사라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사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민주는 사라를 한성그룹에 입사시키고 사라는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 김준호가 사라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사라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시작됩니다. 서연이와 태준의 계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5부 새로운 시작에서 계속됩니다.